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인벤터 2D 스케치 작업 공간 이제 기능 설명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제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오늘 끝낼 거예요. 마지막 기능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여기서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단축키 S였죠. 2D 스케치 시작.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면. 저는 항상 XY 평면 선택했으니까, 마찬가지로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형 검색기에 스케치 1이라고 하는 스케치 피처가 생겼고, 저 스케치 1이라는 스케치 피처 내에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온 상태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저번에 이제 여기 삽입 패널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형식 패널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고, 여기 추가로 있는데, 뭐, 저번에 1시간 동안 3개 했는데 이게 다 될 거냐? 하는데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어떤 이제 선의 형태에 뭘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선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줄 수가 있어요. 형태. 그래서 이제 그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저 형식 패널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각형을 먼저 그릴게요. 사각형. 사각형을 제가 3개? 네, 3개를 그릴게요. 3개. 여기서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아무 공간이나 이제 클릭하고 이렇게 뭐 치수도 굳이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3개를 그렸어요.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선들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완전 정의가 되면 색상만 좀 바뀝니다. 흰색으로 이제 바뀌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의 형식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마우스 갖다 대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구성이라고 나옵니다. 구성선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선.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2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작성이 끝난 선 같은 경우는 선을 선택하고 나서 여기 있는 구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자, ESC 눌러서 선택된 거 취소해 보면은 선이 상당히 얇게 가늘게 이제 표시되는 굵기가 이제 가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중간에 점점점점점점 돼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수문선과 비슷한 형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됐다라는 거죠. 이제 요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이제 엮어서 이제 같이 설명드릴게, 요 아래쪽, 한 칸 아래쪽에 보면 중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선. 중심선도 이제 여기 작성해놓고 나서는 선택해서 여기서 중심선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조금 얇아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점세선, 그렇죠? 1점세선의 형태. 일반적으로 2D CAD에서 이제 1점세선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1점 단세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뭐 그 선의 형태를 띄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대체 어떤 차이냐? 솔직히 이 차이는 이제 퓨전에서 보면 요 스케치에서 바로 차이가 보이기는 하는데, 인벤터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안 돼가지고 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는 선을 선택하고 이제 요걸 눌러가지고 바꿔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그냥 다음에 작성하는 거는 나는 계속 저 구성선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구성을 미리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된 상태에서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전부 다 구성선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끄고 그 다음에 중심선 선택을 하고요. 직사각형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중심선으로 그렸습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요렇게 스케치를 하고 이제 요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무리를 누르고 빠져나갈 겁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구성,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중심. 선이 적용됐고, 여기는 일반선이죠. 일반선. 똑같이 사각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2D 스케치를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돌출이라는 거를 딱 명령을 실행을 해볼게요. 돌출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자, 처음에 이제 저 돌출로 이제 어떤 형태를 돌출해 주려면
프로파일,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사각의 공간, 아니면 사각이 아니어도 어떤 이제 형상이 공간이 있다 그러면 어딘가라도 미세하게 터진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완벽하게 막힌 공간이 필요한데, 자, 그 공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요건 선택할 수 있는 프로파일,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힌 프로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선으로 그린 거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아까 잠깐 얘가 여기 오기 위해서 여기를 딱 지나갈 때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게 여기 분명히 선이 있는데 안 잡혀. 얘는 아무리 클릭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우리가 눈에 볼 때 여기에 선은 있으나 이 선이 어떤 공간을 규정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요렇게 참조적으로 있는 선이지 여기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픈돼 있다. 요 안에 있는 게 이쪽으로 다 흘러나와. 네, 이런 얘기예요. 오픈된 공간이다. 저 선은 그냥 실제로 이제 있지 않은데 뭔가를 참조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요런 개념으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2D CAD를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선과. 그래서 가상선은 실제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참조적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구성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여기는 막히지 않은 선이다를 정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그린 공간을 보면은 얘는 이렇게 막힌 선, 즉 중심선을 사용하면 저기는 막힌 선이에요. 막힌 부분이에요. 그럼 중심선을 왜 쓰지? 어차피 막힌 거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꼭 중심선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차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성일 때는 여기는 선이 그려져 있으나 없는 걸로 친다. 즉 어떤 공간을 정의를 할 때는 없는 선으로 친다라는 게 이제 구성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선은 당연히 완벽하게 형상을 정의할 수 있는 선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중심선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선을 어떤 공간을 정의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아직 중심선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게 안 됐어요. 자, 다시 이제 이 스케치로 들어갈게요. 이 스케치로. 자, 이 스케치 1번 더블 클릭해서, 자, 스케치 1번 작업 공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스케치 1 피처의 작업 공간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구성선은 이제 언제 쓰느냐. 그쵸? 이거 왜 쓰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그리다 보면 중간에 어떤 영역을 정의해주는 중간에 이렇게 뭔가, 아이고, 잘못 그랬다. 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선으로 이렇게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런 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가로질렀죠. 가로지르는 이런 선. 근데 나는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고, 얘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치수를 정의하기 위한 참조적인 기준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치수를 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0mm, 여기선 여기까지는 20mm, 20mm가 아니라 그냥 5mm 할게요. 5mm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3m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위치가 3mm 가고, 거기서 앞으로 10mm, 뒤로 5mm,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기준이 잡혀서 치수가 정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형상을 가로질렀단 말이에요. 가로질렀으면 이 상태에서 내가 마무리를 누르고 나가보면 얘는 막혀있는 공간이 2개예요. 2개여서 아까처럼 돌출 명령을 실행을 해가지고, 자, 여기, 근데 나는 이 사각형을 하나를 통째로 빼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요 테두리를 선택하면 잡히기는 잡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쪽 영역을 선택하는 게 사람들이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을 딱 잡으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 근데 여기까지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되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을 선택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이 공간 전체를 활용을 할 거면 얘는 형상을 정의하는 선이 아니고 어떤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참조적인 선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자,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구성으로 만들어주면 어떤 다른 객체로부터 위치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 치수를 정의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영상은 내가 구성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가 작업하는 돌출 작업에서 방해가 되지 않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게 구성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서 그냥 제 설명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저런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똑똑한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그거를 구성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구성이 아니어도,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서 구성인 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구성인 선을 선택하고 여기 구성 버튼 선택하면은 선택 안 됐을 땐 이게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잖아요. 선택하면 하이라이트가 들어와요. 저렇게. 그쵸?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일반선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낳고 오면 이게 구성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적인 론으로는 돌출을 하고 내가 이 테두리를 선택하면 돼. 그쵸? 조금만 이제 오래 있으면 저렇게 바뀌는데 그냥 테두리만 선택하면 한 번 했을 때 굳이 쟤를 구성으로 만들지 않아도 한 번도 선택되는 방법이 있어. 굳이 필요하냐? 이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일단 제 상황을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저 구성을 웬만하면 써요. 굳이 저게 내가 지금 그 스케치하고 있는 이 형상에서 그 형상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저는 걔가 구성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때,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사각공간 안에 선이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데 이렇게 짧게 가로질러. 그러면 얘가 이 공간을 정의하는데 방해가 안 되거든요. 돌출해보면 전혀 방해 안 되죠. 이 공간 잘 잡히죠. 왜냐면 완전히 가로지르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도 얘가 형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구성으로 바꿔요. 왜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구성으로 한번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어찌됐든 뭐 어떤 기능에 대한 버튼을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하는 거고, 한 번이라도 그 기능을 더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파일의 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구성으로 바꾼다라는 이유는 이제 요거 작업을 할 때 혼자서만 내가 작업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도면 작성하는 습관이 좀 달라지는데, 혼자서 그냥 모든 도면을 다 그리고 작업하고 혼자서만 항상 일했던 분들은 도면 작업을 할 때 어떤 걸 생각을 안 하냐면 이거를 남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도면. 그런 분들은 굳이 얘를 구성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왜? 저기가 참조적인 선인지 뭔지는 나는 내가 작업한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구성을 안 바꿔도. 근데 저거를 스케치할 때 제가 구성으로 바꿔놓으면 이건 남이 봐도 이 사람이 저기를 어떤 참조점으로 잡았고 그걸 통해서 위치를 정의하고 치수를 잡았구나 라는 걸 요게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이 봤을 때는 바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상을 부품을 설계를 해서 모델링을 했다 그래도 그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구성이라는 표현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써주면 그 사람도 저기를 참조해서 이 사람이 설계를 했구나 라는 게 빡 하고 이제 요 스케치 구성만 보더라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협업을 많이 했었으니까 저 혼자 일했던 게 아니라 이제 팀으로 묶어서 이제 일을 했었고, 제 도면을 다른 사람이 항상 볼 수도 있었고 제 도면을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도면을 그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떤 원리로, 왜냐면 3D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의 방식에 대한 설명 자체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똑같은 형체를 그리더라도 A라는 사람이 그린다든가 B라는 사람이 그린다든가 작업 방식이 다 다르게 나와요. 3D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린 3D CAD 파일을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부품을 접근해 나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데, 그럴 때 스케치에 이런 구성선들이 사용되면은 상당히 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용이하다. 파악을 할 때 용이하다. 그런 의도로 구성을 쓰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저런 구성을 써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전 자주 써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꼭 구성을 써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네. 그러니까 저게 없어도, 구성이라는 기능이 없어도 굳이 작업하는 데 문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제 이럴 때 사용을 한다. 즉, 이제 구성은 이제 선이 그려져야 되지만, 그 선이 어떤 이제 형상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참조적인 선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하고요. 이제 스케치는 닫을게요. 요 스케치는 닫는 게 아니라 지울게요. 스케치 1번은 델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스케치 작업 공간 추가로 생성을 할게요. 자, 2D 스케치 시작 S 전환축키 S 눌러가지고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또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각형 그릴게요. 직각사각형.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에다가 녹색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뺀 다음에 지금 좌우 폭을 10으로 잡고요. 탭 눌러서 높이를 30 잡을게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은 자 ESC 눌러서 이제 명령을 종료하고 화면은 조금 축소를 하셔서 요게 이제 전체 다 들어오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원점 쪽에 붙여준 선이 이 선이죠. 네, 이쪽이 원점이었으니까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중심선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중심선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가시면 자, 이렇게 화면 축소하시고 펜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제 돌출을 눌러주면 영역이 완전히 잡힙니다. 그렇죠? 지금 영역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케치상의 영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는 왜 쓰느냐? 예요. 자, 일단 스케치 2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요 선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중심선 클릭을 해서 일단 일반선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빠져나올게요. 자, 요번에 어떤 기능을 써볼 거냐면 여기서 보면 회전이라고 있어요. 자, 회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영역이 선택이 됐어요. 프로파일이 선택됐어요. 마킹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 선택돼요. 이럴 때는 항상 자동 선택되는데 회전이면 이제 이게 어딘가를 축으로 돌아야 돼. 이 영역이 어딘가를 축으로 돌면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안 돼요. 안 돌죠. 돌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신에 취소. 빠져나왔어요. 자, 스케치 2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처럼 이 손을 다시 선택을 하고 내가 여기서 중심선 자, 얘를 클릭해서 이 선의 형식을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마무리.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 딱 누르면 영역 선택되고 돌아버리죠. 왜 돌았냐? 축이 지정됐다는 거예요. 축이 어떻게 지정이 됐지? 아까는 지정이 안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쟤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회전 명령을 하면 네가 저 선을 중심선으로 지정을 했지 저기를 축으로 네가 돌리라는 얘기구나 를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심선이라는 선을 써주면 그 중심선을 이용해서 나는 회전시킬 거야. 그래서 기본으로 축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회전 형체를 만들 때, 저 회전이라는 기능으로 형체를 만들 때 내가 어딜 축으로
회전할지를 명확하게 내가 사전에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선을 사전에 중심선으로 지정을 해주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왜? 바로 돌아버리니까. 예. 저 회전이라는 기능을 실행했을 때 영역을 잡고 영역만 잡히면 완전히 막혀있는 영역만 잡히면 바로 회전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저 중심선이라는 기능, 자, 취소할게요.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얘도 구성하고 똑같아요. 얘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스케치 2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자, 이거를 중심선을 다시 클릭을 해서 일반적인 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회전을 들어갑니다. 자, 회전 들어가서 안 돌아요. 안 도는데 지금 보면 축선택에 이렇게 파랗게 밑줄가 있죠. 그럼 지금 저기가 활성화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저기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선을 딱 클릭을 해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회전축을 중심선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저기가 축이야라고 내가 선택을 해주면 돌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면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내가 스케치 단계에서 미리 얘를 중심선으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 축계 기능으로 얘를 선택해서 해줄 거냐, 어느 게 더 편할 거냐. 근데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중심선을 선택을 하는 것과 여기서 중심축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과 전혀 단계의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똑같은 시간 내에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게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작업한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작업한다라고 하면 저 선을 내가 미리 중심선으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스케치를 다른 사람이 와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여길 축으로 회전을 걸었구나 라는 걸 한 번에 느끼는 거예요.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적인 개념에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회전하는 객체들은 회전축 자체는 중심선을 써줘요. 자,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쓰는 목표는 이제 거의 대부분 회전축을 자동으로 잡기 위함인데 어차피 그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스케치에서 어디를 축으로 회전을 시켰다, 이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스케치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10이라는 게 제가 얘를 축으로 회전체를 만든다 그러면 저게 지름인가요? 반지름인가요? 그렇죠? 반지름일 거예요. 네, 반지름인데 제가 앞에서 막 다른 강의들을 할 때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반지름을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저런 원기둥이 나올 땐 전 반지름 절대 얘기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목깎기, 필렛 얘기할 때만 반지름이 나오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뭘 얘기하느냐? 지름을 얘기를 해. 야, 20파이짜리 환봉을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야, 반지름이 10인 환봉을 갖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직수는 뭐냐? 지름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반지름으로 이렇게 도면에 치수가 기입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작업하는데 짜증이 나요.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데 짜증날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냥 지름으로 써주면 되잖아. 왜 반지름을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들은 반지름을 저렇게 쓰는 걸 되게 싫어해. 특히 기계 쪽 설계자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명히 절반만 회전하기 절반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죠. 자, 그럼 이걸 지름으로 한번 기입을 해보죠. 얘 델리트 지우고. 자, 지름으로. 여기서 이제 치수. 단축키는 D죠. 네. D 해주고, 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요. 그럼 이렇게 나와. 어라? 근데, 자, ESC 누를게요. ESC 누르고, 자, 여기서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이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D, 치수 기입하고, 자, 얘를 하고, 얘를 찍어요. 짠! 자, 어떻게 나와요? 지름으로 나옵니다.
20. 그래서 지름 같은 경우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언제 쓰느냐? 어떤 형상이 지름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때 중심선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 이제 치수를 기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기를 중심선으로 해주면 좋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구성선하고 중심선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인벤터의 솔직히 말하면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벤터 스케치 기능 중에 장점.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인벤터의 장점이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은 누구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솔리드웍스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해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솔리드웍스가 스케치의 이 선 형식에 구성은 있어요. 이건 있는데 중심선은 없어요. 걔는 구성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솔리드웍스는 회전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중심축을 자동으로 지정을 못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리드웍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성선을 중심축으로 자동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구성선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구성을 켜고 하지 말고 하고 나서 바꾸자. 요렇게 중간에 선이 하나 더 있고 얘가 구성선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전축을 두 개다 구성선이 두 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회전축이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인벤터도 그나마 이제 구성이랑 중심선이랑 나눠져 있으니까 다행인데 인벤터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제 하나 이렇게 딱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선을 하나 그리고 얘도 중심선으로 바꿔볼게요. 중심선. 자, 중심선이 두 개예요. 두 개. 이 상태에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회전하면 못 돌아요. 얘도 뭐가 문제냐면 영역이 두 개가 나눠지죠. 중심선이. 네, 영역이 두 개가 나눠져. 못 돌아요. 영역도 선택이 안 되지. 자, 그럼 영역을 두 개를 선택하면 도느냐? 못 돌아요. 영역 두 개 선택했어요. 왜 못 돌까요? 중심선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선이냐, 얘가 중심선이냐.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벤터는 그나마 구성과 중심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얘를 참조선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참조선으로 작성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솔리드웍스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돼. 물론 이제 저거 회전의 회전축은 우리가 이제 굳이 중심선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구성선이 굳이 아니어도 일반 선이면 내가 그 선을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일반 선으로 그리거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단점이 또 하나 뭐냐면 회전축을 자동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를 구성선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구성선은 제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뚫려 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못 잡아요. 그러면 솔리드웍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를 무조건 막는 형태로 선을 두 개를, 그러니까 구성선 하나 따로 있고 거기 다음에 선을 하나 더 그리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리드웍스로 작업할 때는 여기에 선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구성선으로 해서 자동축을 생성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선 하나만 그려놓고 그냥 그 선을 내가 선택해서 중심축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도면을 봤을 때 그 모델링된 데이터를 받아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개념으로 설계를 했구나를 파악하기가 조금 솔리드웍스가 불편할 수 있어요. 스케치의 선 종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벤터의 장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솔리드웍스를 많이 썼고 솔리드웍스를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솔리드웍스 성향의 솔리드웍스를 좋아하는, 오히려 인벤터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 중 하나인데 저것만은 도저히 제가 인벤터가 더 좋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확실하게 구성선과 중심선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심선을 쓰실 때, 회전축으로 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쓰실 때는
두 개를 생성하지 마세요. 얘는 중심선을 끄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구성으로 생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심선 구성과 중심선을 같이 설명드려요. 한꺼번에. 이런 특징이 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선 하나에 요 구성하고 중심을 동시에 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억지예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올 일이 없어. 그것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억지로 제가 상황을 만들게요. 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억지스러운 거예요. 자, 스케치 제가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버릴게요. 아예 지우고 시작하는 게 깔끔하니까. 자, 2D 스케치 시작. 단축키 S죠. S하고 XY 평면. 클릭을 하고 들어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좀 억지스러운 상황을 그릴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직사각형을 하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잡게 원점 아니었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대충. 치수도 안 줄게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L 해가지고 선으로 바꾼 다음에, 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요 위쪽에다가 위쪽에다가 직사각으로 해서 직사각이 아니라 선으로 그냥 그렇게 선으로 요렇게 네.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공간이 있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하부에 있는 요 사각형 요 형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돌출할 거예요. 저 영역을 전체를 다 돌출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에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되죠.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돌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영역, 여기 막혀 있는 이 영역은 얘를 축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은 아까 회전시킨다 그랬으니까 얘를 축으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중심선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빠져나가서 작업을 할게요. 마무리 눌러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아래쪽은 돌출만 한다 그랬어요. 돌출 해서 아래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두 개로 나눠서 잡혀요. 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전할 때는 자, 회전 자, 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돌지는 않아요. 축이 선택이 안 됐네요. 오른쪽 클릭 계속 하면 자동으로 돌죠. 굳이 제가 축을 지정 안 했는데도 프로파일이 지금 3개가 있으니까 프로파일이 더 선택될 수 있는지 기다린 거예요. 선택이 끝났다고 내가 프로파일 선택 끝났어라고 알려주니까 자동으로 축을 잡아요. 얘가 중심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얘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돌출로 해서 아래쪽을 작업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다. 두 번에 나눠서 작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네, 꼭 저래야 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느냐면 스케치 3번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서 얘한테 중심선 줬잖아요. 클릭하고 구성도 주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두 개를 동시에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무리 저렇게 동시에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돌출해서 갖다 대시면 그쵸. 어디를 선택을 하든 하나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회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성으로 바꿨으니까 자, 회전. 자, 이 영역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해주면 자동으로 돌죠. 제가 축을 지정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 선은 구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중심선의 특징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한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억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억지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는 게 저라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릴까? 안 그려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그릴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얘를 중심선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굳이 여기다 구성을 지정 안 해도 얘는 잘 돌출될 것이고 얘는 계속을 해주면 잘 회전을 할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성과 이제 중심선을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작업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저는 의아해요.
왜냐면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그렇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과 이제 중심선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스케치 3번은 이제 델리트 지우개. 자, 그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 S 누르고 그 다음에 XY 평면 선택해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요거 연계 치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요것도 상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릴게요. 자, 직사각형.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선 롤링이 나을 것 같아요.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전체 길이를 30 줄까요? 25 줄게요. 25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여기는 10 위쪽으로 한 5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일단 대충 그릴게요. 대충 수직하게 내려오고 이쪽으로는 대략 여기도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요렇게 빼서 여기도 그냥 놓을게요. 놓고 여기서 딱 얘랑 아래쪽 점하고 추론이 딱 걸렸을 때 클릭하고 이제 여기 끝에까지 이어줄게요. 이제 우리가 치수를 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5를 줬고요. 그렇죠? 25를 줬고 10을 줬고 5를 줬어요. 이제 여기를 정해야 돼. 여기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정하는 게 전체가 10이잖아요. 10에서 내가 저 10에서 설계를 할 때 내가 생각을 할 때 10에서 여기까지 한 2mm 들어와야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치수를 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요 사이에 그럼 내가 이거 2mm를 정했으면 여기가 얼마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계산 그거 못하세요? 10에서 2 못 빼세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간단한 거지 만약에 저기 숫자가 복잡해. 세 자리가 넘어가. 네 자리가 넘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단방에 계산 될까요? 어떻게 심한 경우는 뭐 소수점까지 들어가. 그럼 단방에 계산 되세요. 물론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계산은 돼요. 하지만 그걸 내가 계산하는데 계산기를 꺼내야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치수를 해서 D를 해서 치수 D를 해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이걸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치수를 줬는데도 얘를 기입을 해요. 기입을 해서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이 치수를 추가하면 스케치가 과도하게 구속됩니다. 왜냐면 10에서 2 뺐으면 위치가 다 완전 정의됐잖아요. 여기까지는 완전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치수는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D 도면 그릴 때 중복 치수 요 10이 있는데 2 있고 요 치수는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중복 치수로 빠져야 돼. 가로치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치수를 왜 중복으로 줘? 계산하면 나오잖아. 이 얘기거든요. 얘는. 그걸 네가 치수를 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치수를 줄 필요는 없는데 얘는 한 가지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계 치수를 작성하려면 작업 승인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승인이라는 걸 누르면 이 치수가 필요 없는데도 기입을 해준다. 대신 그 치수는 일반적인 치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계 치수라는 거다. 자, 그래서 승인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치고 8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3D 도면 그릴 때 참조 치수가 표현되듯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 제가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공차로 돼 있는데 여기서 표현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자 D6, D7, D9 이렇게 있고 매개변수가 하나 추가 생겨요. 그래서 D10이라는 매개변수에 이 치수가 생겨요. 근데 이 치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치수는 더블 클릭해서 지금 25는 바꿀 수 있잖아요. 25를 10으로 바꾸면 큰일 날 테니까 30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바꿔줄 수 있는데 자 여기 D10이라는 요 8이라는 이 치수는 내가 더블 클릭해서 자 값을 뭐 5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왜? 얘는 연계 치수라고 그랬잖아요. 연계 치수가 어떤 의미냐? 제어를 할 수 없는 치수예요. 그냥 현 상태, 지금 상태의 값을 표현해주고 있을 뿐이고 그거를 하나의 매개분수로 넣어줬을 뿐이지
인정을 등록을 해줬을 뿐이지 그 값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치수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치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계치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미 얘가 2가 돼 있고 여기 12이 정의되고 여기가 2가 정의되면 여기 8이 정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기 치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치수가 되니까 그런 치수를 표현해 준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연계치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생각을 했더니 내가 얘를 제어해야 돼. 그냥 얘를 참고로 봐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 연계치수가. 그러면 이제 그때 뭘 쓰느냐? 여기 보면 뭐가 있다? 연계치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얘는 연계치수가 아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고 연계치수를 클릭하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거 2야.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 8이야. 난 얘를 제어할 거니까 얘를 연계치수 아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자 얘를 눌러서 해주면 얘는 가로가 빠지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5. 이렇게 제어가 돼. 제어할 수 있는 치수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애당초 난 이쪽에서 이제 치수를 여기까지 기입을 할 건데, 이거 내가 제어해야 될 치수가 아닌데, 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뒤치고 치수를 기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작성되는 치수는 연계치수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얗게 안 바뀌잖아요. 왜? 얘는 제어치수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처음부터 연계치수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얘를 클릭하고 내가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아까 이쪽에서 제가 작업했을 때 봤듯이 만약에 이상하기라고 한다면 자, 선택해서 델리트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연계치수 요거는 꺼줄게요. 꺼준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난 여기는 제어 안 할 거야. 그럼 딴 데서 제어하겠죠.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어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4 이렇게 제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치수 연계치수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때 클릭하면 여기서 승인 눌러주면 자동으로 연계치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편하지. 내가 이거를 이제 눌러놓고 이 연계치수 하고 그 다음에 연계치수 아닌 거 할 때는 다시 꺼주고 그런 식으로 작업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저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연계치수로 만들었는데 나 다시 얘를 제어치수로 만들고 얘를 연계치수로 바꾸고 싶어. 그렇게 해줄 때 이 아이콘을 쓰기는 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실제 치수를 정의해야 되는 게 저쪽에서부터인지 이쪽에서부터인지 설계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관계가 반전돼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럴 때는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계치수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막 하진 않는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뉴팩처링 1급이라는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가변 스프링이라는 걸 한 번씩은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최근에 매뉴팩처링 1급에 가변 스프링이 출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라 좀 옛날 것들 대비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 대비할 때도 웬만하면 가변 스프링은 한번 해보게 할 거예요. 왜냐면 언제 그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출제가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가변 스프링이라는 게. 그러면 그때 고의적으로 연계를 걸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인벤터에는 좀 독특한 개념이 있는 게 뭐냐면 가변 부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가변 부품이라는 게 인벤터만 있는 건 아니고 솔리드웍스 있고 그런데 이 가변 부품의 동작성은 인벤터가 좀 좋아요. 솔리드웍스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르게 접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변 부품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부품에 있는 그 어떤 길이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외부 다른 부품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가변이 돼요. 바뀌어요. 처음에 그릴 때는 내가 이제 10mm였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다른 부품의 위치가 옮겨지면서 그 따라가서 가가지고 그 부품의 길이가 20mm로 늘어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고무줄, 스프링 이런 것들이 누르면 압축됐다가 힘을 빼면 이제 다시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길이가 막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가변 부품이라는 거를 이제 인벤터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예. 그때 이제
그 가변되는 부분의 치수가 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계 치수로 작성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가변성을 갖게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가변 부품 생성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가변 부품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동작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실제로 이제 탄성도가 있는 재질의 길이가 막 늘어났다 줄었더라. 흔히 말하는 이제 고무 재질이나 스프링 같은 재질들을 표현을 해주려면 애니메이션에서 표현을 해주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 설계상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설계장에서 설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쓸데없는 거고 그게 가변 요소로 그렇게 등록이 되면 설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매뉴팩처링 1급이라는 시험에 스프링이라는 요소가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가변 스프링이라는 거 나오는 거. 저건 실무에서 도저히 하지도 않는 짓인데 최초의 그 가변 스프링 개념을 개발한 시험에 적용을 해서 그 시험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돌대가리는 왜 이걸 쓸데없이 근데 왜 그걸 넣냐면 그 이유를 알아요. 인벤트에 그 가변 스프링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해댔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신기한데 그거는 그냥 신기할 뿐이지 그게 필요한 기술은 아니야 설계적으로. 그러면 자격증을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 자격증 시험을 개발하라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런 잘못된 것 현혹적인 기술에 그렇게 확 넘어가서 그걸 도입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예, 저는 그 스프링 가변하는 사람들을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왜 하지? 그리고 그 가변되는 형체가 그게 나중에 제가 가변 스프링 한번 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밑단의 형태가 잘려있는 밑단을 이제 스트레이트로 자르는데 잘린 그 단면의 형상이 계속 바뀌거든요. 실제 스프링 그렇게 못 바뀌어요. 왜냐면 잘린 단면이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가변 스프링이 동작하는 그 방식도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실제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가에 그거를 집어넣어놓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좀 남들이 멋있어 하니까 우와 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고 그거를 좀 실무의 베이스를 둬야 될 자격시험에서 그거에 똑같이 현혹돼가지고 그 기술을 넣어가지고 시험을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정말 시험 개판으로 개발했다. 라고 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 그러겠죠. 선생님, 매뉴팩처링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매뉴팩처링 2급. 1급 말고. 지금 이제 가변 스프링 나오고 1급이에요. 1급의 내용은 크게 도움 안 돼요. 1급의 내용은 나중에 본인이 회사 갔을 때 1급의 내용에 관련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개인적으로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걸 굳이 뭐 자격시험까지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매뉴팩처링을 이제 회사 직원 뽑을 때 그 응시 조건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 그 명기할 때 그거 만약에 매뉴팩처링을 쓰겠다라고 하면 2급만 쓰세요. 1급은 쓰실 필요 없어요. 회사들은 1급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좀. 물론 이제 1급의 내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1급은 이제 조립도 도면을 구성할 때 부품도가 아니라 조립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립도 구성 능력을 파악하려면 1급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게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라 미미한 부분이라 조립도는 그냥 회사 와서 익히라고 하세요. 예, 그거보다 일단 부품 모델링이랑 그 다음에 도면 전개하는 거랑 그게 더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 치수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기입된 치수에서 내가 얘가 지금 연계 치수가 아니라 제어 치수인데 얘를 내가 선택해서 연계 치수로 다시 바꿔줘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치수를 참조하고 이 치수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얘 결정 나는 건 얘랑 얘로 결정 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형상을 제어하는데 지금 제가 참조 치수로 지정한 것들 이것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애들. 아이고
잘못 찍었다. 얘를 지워야지. 처음 치던 얘인데. 필요 없잖아요. 완전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저 치수 정의 줄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줘가지고, 자, 여기도, 여기는 14.9니까 15로 줄게요. 15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완전 정의 됐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애가 더 붙어야 돼. 붙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더 붙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는 뭐에 따라 바뀌냐면, 30, 요거에 따라 바뀐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 치수는, 얘가 길이가, 요쪽, 얘의 길이가 30일 때, 절반이다. 나누기 2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얘의 절반이면 얘 15mm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D16은 D6. 얘의 나누기 2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데 공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죠. fx 결과값 15.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만약에 32.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16이 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함수인데, 매개 변수를 이용한 함수인데 34. 그렇죠? 17로 바뀌고. 이런 관계성을 가진 부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계성이 지금 보면 이제 여기랑 여기. 형상 완벽하게 정의됐는데 여긴 치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랑 얘 사이의 이 거리값으로 요 높이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긴 치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매개 변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왜냐면 매개 변수가 있어야 함수를 엮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요 높이가 얘와 얘 사이 이 높이의 2배여야 한다. 항상.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 하면. 그쵸? 그러면 여기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니까 클릭해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승인. 연계치수를 만들어줘야 한다. 연계치수가 쓰이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얘랑 얘를 하고 이 값에 곱하기 2배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이 값을 바꾸면 이 값이 3이야 라고 하면 2배가 되니까 얘는 오히려 길어져. 근데 얘는 내가 치수를 요 부품 자체를 설계할 때, 요 부분의 형상을 설계할 때는 얘를 제어한 게 아니라 얘를 제어한 거니까 이 값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함수를 구성을 하려면 이 값이 필요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연계 치수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치수를 더 기입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연계 치수를 사용을 하고 그 연계 치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제어자로 이 연계 치수라는 형식이 존재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된 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점입니다. 중심점. 중심점? 뭐지? 네, 이거의 차이인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요 점이에요, 점인데, 점? 해가지고 좀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형식이 십자선의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꺼보세요, 한번. 끄고, 그쵸? 끄고 여기서 내가 점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그냥 어떤 선의 끝점이에요. 십자냐 이거냐 이게 뭔 차이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모델링 기능을 봐야지 이제 이해가 가능해요. 자, 일단 이거 다시 킬게요. 다시 킨 상태에서 자, 요거는 마무리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지금 어차피 형상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돌출을 해줄게요. 돌출해가지고 얘만 돌출할게요. 얘만 돌출해서 대충 거리는 한 50 정도 뽑아줄 거예요. 50 정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될게요. 이제 저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란 기능. 이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구멍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구멍이란 기능을 뚫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점을 하나 딱 찍어주면 점 찍은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렇게 근데 이 점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까 봤던 중심점의 형태로 찍혀요. 자, 하나 더 찍으면 여기도 구멍 뚫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구멍 뚫고 싶은 데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툭툭 놔주면 구멍이 뚫려요. 저거 위치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정의하느냐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지금 볼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스케치로 제어해주는 게 요렇게 뒤에 스케치 5라고 써있는, 저 스케치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아이콘이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점이 표현돼. 요 점들이 표현돼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단지 지금 요렇게 구멍에서 스케치 5가 바로 뒤 연이어서 눌러지는 저 방식은 요새 버전이지, 옛날 버전들은 스케치를 따로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돼. 바로 구멍이라는 작업에서 스케치를 못 들어가는 버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유의하세요. 어쨌든 저는 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나온 요 형태, 요렇게 나오는 구멍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는 요 형태를 이제 가장 최근 인터페이스 특성 팔레트라고 하는데, 특성 팔레트로 넘어오고 나서 요 스케치 5 요런 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다이얼로그 박스, 제가 앞에서 몇 번 특성 팔레트하고 다이얼로그 박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다이얼로그 박스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요 스케치 5로 바로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때는 별도로 스케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최신 버전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신 버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설명을 할게요. 자, 스케치 5. 자,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그래서 점 눌러가지고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 점점점, 여기도 이제 구멍이 하나 추가됐어. 빨갛게 원이 그려지는 데 구멍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 내가 점이 하나 필요해. 근데 거기 구멍을 뚫을 건 아니야. 근데 얘는 그냥 클릭만 하면 구멍이 뚫려. 그러면 난 구멍 안 뚫고 점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라는 거예요. 그때 뭐를 쓰는 거냐? 자,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그냥 클릭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점이 생성이 됐지만 구멍을 안 뚫지. 빨간색 원이 없죠, 지금. 그래서 저게 어떤 구멍, 대부분 저 구멍 기능이에요. 구멍 기능에서 어떤 중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이다. 아니면 이게 꺼져 있다고 하면 중심점의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 참조적으로 사용되는 점이다 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서 요 중심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는 아마 요게 체크돼서 켜져 있는 상태가 기본일 거예요. 그리고 자, ESC로 자, 명령은 종료하고 점 명령은 종료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막 해놨는데 나 요 점 위치는 필요한데 여기에 구멍은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다시 클릭을 해주면, 그쵸, 그냥 일반 점으로 바뀌고 구멍이 작동되는 건 취소돼요. 그게 바로 뭐다? 중심점이다. 자, 마무리 해주면 이렇게, 그쵸, 여기만 뚫리죠. 이렇게. 아까 여기 두 개 점은 안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 중심점이라는 걸 우리가 변환해가면서, 형식을 변환해가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돌출하고 구멍은 모두 델리트. 자, 여기서 사용된 스케치 및 피처 확인해서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D 스케치 시작 S. 자, 그 다음에 XY 평면 선택해서 들어오고요. 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L.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선 하나 이어서 이렇게 둘, 셋, 넷, 다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형식 표시라는 게 있는데 얘 누른다고 해서 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른다고 해서 뭐 바뀌지 않고, 아마 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형태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형식을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값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딱 보면 선 종류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뭐 1.4 선이다, 뭐 우리가 이제 파선이다, 뭐 이런 것들 나누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건 뭐냐면 색상입니다. 색상, 선의 색상.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냐? 선의 가중치, 선의 굵기.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뭐예요? 특성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객체의 특성.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객체의 특성이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 선의 종류를 바꿔야지라고 하면 선택하고, 여기서 기타 누르면 더 많은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할게요. 체인.
우리가 체인이 이제 인벤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4선이거든요. 1.4선. 체인.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마 이제 선의 굵기나 그런 것들이 연관될 텐데, 굵기 좀 바꿔볼까요? 선 가중치 0.25. 바꿔도 안 바뀌네요. 아마 선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럴 거예요. 짧아서. 체인을 했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는 좀 길게 빼볼게요. 그쵸? 길게 빼니까 이렇게 1.4선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LT 스케일이라고 하죠. 저 비율을 바꿔주는 게 있나? 비율을 바꿔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형식에도 그게 나와. 이제 간격에 대한 비율을 바꾸는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못 본 것 같아서 이렇게 되고 F9 눌러서 저기 지금 구속 조건 보이는 거 다 빼버릴게요. 좀 선들을 좀 크게 빼야 될 것 같아요. 선의 형태가 표현되는 걸 보려면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색상은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해서 빨간색, 이쪽으로 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캐드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오토캐드에서 그린 선들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갖다 붙이면 그 색상이 그대로 표현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냥 다 그대로 표현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레이어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레이어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 질문도 받은 적 있어요. 이게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냐면, 3D 캐드를 이분이 안 해보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 3D 캐드를 지멘스의 NX를 가지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벤터를 처음 배우시면서 저한테 하신 질문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그때 강사로 참여한 건 아니고 같이 교육생으로 참여해서 들었던 건데, 교육생으로 참여해서 들었다 그러면 저도 인벤터를 누구한테 배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인벤터 누구한테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인벤터 내에 있는 튜토리얼만 따라서 해가지고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명령어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면서 익혔었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저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보면서. 어찌됐든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은 교육생으로 있었는데, 이게 강사들을 보수교육이거든요, 보수교육. 보수교육이라 강사들, 이미 할 줄 아는 강사들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그분이 지멘스 했던 분이 인벤터도 이제 해야겠다. 왜냐면 학원 쪽에서 이제 지멘스 쓰는 학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인벤터 쓰는 학원으로 좀 이직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지멘스 썼는데 이제 인벤터로 왔는데, 지멘스는 아마 이 2D, 그러니까 부품 작업 공간에서 도면층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나 봐요. 도면층이라는 게 존재했었나 봐요. 그래서 왜 인벤터는 도면층을 자기 적용을 하고 싶은데 적용을 할 수 없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면층이 아예 없는 거냐? 근데 인벤터는 부품 작업 공간에 도면층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도면 작업 공간, 도면층이 있기는 한데 이게 오토캐드 개념하고 좀 달라요. 오토캐드에서 말하는 도면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NX 쓰신 분은 이제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부품이 한 100개, 200개가 나오고, 그 100개, 200개의 부품이 조립되는데, 그러면 구성품 자체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특정 그룹들을 하나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뭘로 묶냐? 도면층으로 묶겠다라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 도면층의 가시성을 끄면, 그쪽에 있는 부품들만 사라지고, 키면 다시 나타나고, 이걸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껐다 켰다 온오프 해가지고 이제 뭐 치수만 보이게 한다, 아니면 수문선만 보이게 한다, 아니면 이제 건축에서 할 때는 도면층 가지고 그거 하거든요. 가구 배치, 그러니까 뭐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라는 도면층들을 만들어가지고 의자는 다 그 도면층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서 걔만 보이게 그렇게 하겠다. 이제 복잡한 도면에서 그렇게 작업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3D CAD에서 그 도면층이라는 개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구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서브아세이로, 일정 영역을 서브아세이로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3D의 개념은 그래요. 근데 이분은 오토캐드에 있는 도면층의 개념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3D에 와서도 이거를 마치 2D 캐드처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껐다 온오프 하는 것도 도면층으로 무조건 온오프를 해야 돼. 근데 3D 캐드에서는
써보시면, 제대로 이제 3D CAD를 이해하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3D CAD에서는 도면층이라는 게 일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도면층이라는 걸 썼던 건 환경 자체가 종이에다가 2D로 그리는 오토캐드 2D의 2차원의 방식이야. 우리가 2차원의 영역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장의 종이를 겹쳐놓고 이 종이를 빼면 걔가 그 그룹이 사라지고 그런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층이 필요했던 거지. 이걸 3D 환경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새 그 3D CAD 다루시는 분들 중에 제일 답답한 게 오토캐드에서 작업하던 방식을 자꾸 그대로 3D에서 똑같이 하고 싶어 해. 이거는 3D를 안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으면 이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이 환경의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도면층이 없어요. 전 도면층 없으면 불편해서 못하는데. 전 오히려 부품 조합 공간에서 도면층을 제공해주는 NX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인벤터가 맞아. 아니, 부품 조합 공간에서 도면층이 대체 왜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왜 필요한데? 이렇게 선의 종류랑 색깔 바꾸는 거 왜 필요한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성도 쓸 필요 없어. 중심선도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여기다 형식에서 이거를 특성을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도면으로 변환하면 내가 중심선이 자동으로 그려지겠지? 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선 자동으로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서 저걸 중심선으로 바꿨잖아요. 얘는 제가 여기 끝에 연결했어요. 연결했다. 완전히 막혀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서 돌출 해주면 영역으로 잡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선이래. 이거 수문선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은 원래 중심선도 잡히지. 자, 이거 선 종류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형식을 해서 내가 여기서 대시 점으로 해야 되네. 여기 대시 있다. 이게 파선이죠. 파선, 점선. 우리가 이제 점선으로 얘기하는 수문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색상으로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래. 노란색. 자, 여러분 수문선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이게 수문선이니까, 수문선이 아까 뭐랑 비슷해 보여요? 구성으로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나가서 내가 돌출 한다고 해서 이거 안 돼요. 여기가 열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중심선으로 바꿔서, 중심선의 모양으로 바꿔서 체인 빨간색.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 회전을 한다고 해서 얘를 축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형식은 뭐냐면, 어떤 이제 우리가 요 위에서 봤던 요 구성선이나 중심선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중심점이나 이 세 가지들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생긴 모양만이에요. 이 선은 그냥 일반선이에요. 일반선. 중심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모양만이래요. 그럼 저런 걸 왜 하느냐? 이제 인벤터의 스케치도 스케치가 너무 복잡하다 보면 뭔가 이제 이게 뭘 위한 스케치다라는 게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있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이제 형식을 바꾸는 건 그리고 있는 나는 구분이 가. 왜? 내가 생각해서 그린 거니까. 근데 이걸 남이 봤을 때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약속을 정해놓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요소들은 이런 식의 선의 형태를 표현을 해놓게. 아니면 이제 같은 거 묶는 것끼리 이제 어떤 형상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 크로스도 있어. 이렇게 크로스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난 이 형태 하고 이 형태하고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얘는 다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현해 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선들을.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애들을 하나 설계를 했고 이런 애를 하나 설계를 했는데 남이 봐도 빠르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배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형식들을 바꿔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무에서도. 의미가 없어. 이 정도까지는 의미 없어. 그냥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려줄 때는 이거 세 개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저 세 개로 알려주면 됐지. 굳이 이렇게까지 알려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두께는 이제 두께에 관한 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형식에서 굵기를 뭐 0. 아예 굵게 그냥 1.07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제 그거 굵잖아요. 좀 굵게 표현할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굵다라는 저 선의 굵기가 굵게 표현됐다라는 게 기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형태적으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스케치의 형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식별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유를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이 도면을 다 작성을 하고 남이 이걸 열어서 봤을 때 어떤 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렇게 표현되는 형식을 바꿔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거를 딱 봤을 때 내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런 개념으로 들어온 거구나 라는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분적인 형태다 라는 거지. 이걸 잘 표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형식을 표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역할을 합니다. 형식 표시. 자,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형식을 표현을 해서 그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거 굳이 네가 그거 구분 안 해줘도 다 알아. 다 아는데 뭐하러 구분했어. 나 저거 보기 싫어. 그럼 이거 눌러가지고 끄는 거예요. 다시 눌러주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 이후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여기 밑에 와서 얘를 바꾸는 일은 여러분들 못 보실 거예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저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이지, 저걸 되게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잡한 도면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저런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게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제가 다루던 도면의 영역에서는 굳이 저런 기능까지 필요한 적은 없었다. 특히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할 때 이제 얘하고 이 두 개 정도는 써요. 연계 치수? 저건 내가 설계할 때만 있어요. 설계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치수는 내가 여기서 여기를 제어했는데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참조적으로 내가 좀 필요한데 치수 값이 그때 연계 치수를 써요. 그리고 중심점? 저는 제가 저 구멍 뚫을 때 그 형상들을 잘 제어해가지고 굳이 중심점이 아닌 점이 따로 필요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도 써본 적은 없어요. 형식 표시는 제가 요 밑에 있는 형식을 아예 쓰지를 않으니까 형식 표시는 제가 누를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썼던 건 이제 요거 세 개거든요. 요 세 개의 기능은 잘 알았고, 이제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파악을 했던 건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요 밑에 뭐야?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안 썼기 때문에 아예 쓰질 않았어요. 쓰질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능을 몰랐어요. 저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는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막 했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선의 형태를 정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요 안쪽에 숨어 있는 건 기능성을 가진 형태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형태의 형식만 정해 주는 거고, 요 위쪽에 있는 요 4개 같은 경우는 특정 기능이 존재를 하죠. 이런 표현 형식으로 바꾸면 요런 기능이 생겨 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위에 있는 건 많이 쓰고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쓰세요. 난 저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제 하나씩 쓰시는 거고,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안 쓰시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 있는 기능들은 제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설명드렸어요. 더 이상 기능은 없어요. 이게 다다. 이게 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기능을 안 거예요. 기능을 알았으면 이제 뭐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자,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완전 정의. 두 가지가 아니구나. 한 가지구나. 완전 정의. 완전 정의가 된 스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구되는 스케치. 내가 아직 그리고 싶은 스케치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선 어떤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3D CAD에 있는 2D 스케치에서 가장 좋아하는 예제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학생들 하실 때 그 예제는 꼭 풀어보게 해요. 이제 그 예제의 풀이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